최근 들어 갑자기 베트남인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한국이 베트남을 부러워하는 이유라며 올라온 영상의 짤방들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죠. 한국인이 베트남을 부러워한다느니 베트남의 발전을 한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던 베트남 유튜버들, 심지어는 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자손이라고 선언했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베트남인들이 한국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자신들이 한국인들의 종주국이라느니 한국 문화는 베트남에서 왔다는 등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베트남인들의 허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예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자신들이 한국인들의 원조인 양 행동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베트남인들의 허언증과 말도 안 되는 베트남인들의 날조와 왜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쿨하고 핫한 문화 중 하나가 한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까지 전 세계에서 큰 히트를 치고 있고 이미 한국의 BTS는 몇 번이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마저 한류 열풍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 외국인을 붙잡고 알고 있는 한국의 K-팝 가수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한두 명 이상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한류의 인지도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류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한다면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한국인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한류의 인기는 이미 세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히트쳤던 오징어 게임에 이어 올해는 우영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와 K-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류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대적이기까지 하죠. 미국 영화나 드라마는 안 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반드시 본다고 할 정도로 아시아 내에서 한류의 인기와 위상은 헐리우드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나가다 보니 주변국들은 큰 시샘을 하고 부러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예 역사 왜곡을 해서 어떻게든 한국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나쁜 짓들을 벌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같이 아예 한국의 역사가 자기들 나라에서 왔다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한국이 원조인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전부 중국의 문화라느니 한국 문화는 자신들의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의 문화이며 그렇기에 한국 문화와 한류는 중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춤 같은 경우는 정말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데 중국은 부채춤을 자신들의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이 예전부터 즐겨오던 춤이라며 자신들의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죠. 그러나 부채춤은 의외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무용이 아닙니다. 1954년 한국의 무용가인 김백봉 선생이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대적인 군무입니다. 과거부터 전해오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의 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도 조선족들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한 현대 한국의 문화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런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후 자신들의 땅에 있는 역사를 모두 박살내버렸기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역사라던가 전통이 모두 맥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안목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남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 더더욱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뺏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욕먹는 지금 자신들이 세계에 내세울 만한 문화가 없으니 잘 나가는 문화를 베끼는 등 한국에 심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전통이 남아있지 않는 나라의 콤플렉스인 것이죠. 일본의 역사 왜곡의 경우는 중국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과 관련되어 예전부터 꾸준히 임나일본 부서를 주장해왔는데요. 임나일본 부서를 통해 과거 4세기에서 6세기경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본부라는 것을 설치해 이 지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고 실제로는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 역사의 시작이란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지만 일본은 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나일본 부서를 밀고 있는 이유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들의 한반도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역사 왜곡이죠. 이처럼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역사에 발을 걸치며 자꾸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여 한국을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엉뚱한 나라가 끼어들어 한국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역사 왜곡에 베트남이 뜬금없이 참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뜬금없이 최근 들어 베트남인들이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의 후손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전부 베트남에서 기원한 것이며 한국의 유명인들은 대부분 베트남 가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베트남 왕가의 후손이라는 얼토당토안한 소리부터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베트남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왕조의 왕족 출신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인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프린스리라고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베트남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왕조를 세운 전주이씨 왕조 전체가 베트남 왕족의 후예라는 큰 충격적인 사실에 한국이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은 베트남 역사학자들의 날조였습니다.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베트남 왕조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단지 베트남에서 숭배받던 리 왕조와 같은 한자 성씨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이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본 상식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성에 같은 한자를 쓴다는 이유로 베트남인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베트남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베트남 BBC 뉴스의 응우엔장 기자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베트남 파누이 가문의 후손이라는 기사를 내며 반기문 전 총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방문한 판씨 집안의 후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쓰며 반기문 총장은 베트남의 유명한 학자 집안인 판씨의 후손이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판씨와 같은 한자를 쓰는 반씨이기 때문에 판씨 가문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반기문 총장이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 판씨 집안에 들른 것이 바로 반기문 총장이 베트남 판씨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판씨 가문이 베트남에서 유명한 학자 집안으로 존경받아 잠시 비는 시간에 들른 것일 뿐 반 총장의 조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반기문 총장은 광주 반씨이며 광주 반씨의 기원을 굳이 찾자면 중국의 허난성에 위치한 반씨 집안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베트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베트남인들의 태도는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와 닮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문화가 없기에 한국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큰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류가 잘 나가니 어떻게든 한국과 자신들을 연관지어서 자신들도 한국에 묻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의 외모를 부러워하고 베트남의 문화를 동경하고 베트남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60에서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직후에 가난한 나라였고 자신들보다 못 살았던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뤄 지금은 자신들이 쳐다도 못 볼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것과 그리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이 한국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인이 될 수 없으니 한국인이 자신들과 피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베트남인들의 행동은 사실은 한국을 동경하기에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